오늘은 앞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브먼트를 읽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구도하고 입체로 본다는 거하고 또 공간성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체 보듯이 뭐 정물 보듯이 또 풍경도 똑같이 무브먼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형태를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그림이 형태에 나열하게 뭐 이건 누구를 시켜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물론 어렸을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형태 베끼기. 형태를 잘 베끼는 사람이 잘 그린다. 그거 아닌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똑같이 그렸다. 잘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를 제시할 선생님들도 안 계셨고 또 그런 공부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런 공부가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전 공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추상까지도 넘볼 수가 있는데 뭐 그림 자체를 사실이라고 하는 걸 전부 베끼는 똑같이 그리기 이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벽처럼 느껴지는 오늘은 그걸 풀기 위해서 전화를 똑같이 형태를 베끼지 않고 구도와 그러니까 도형으로 읽는 방법과 입체로 읽는 방법과 그리고 공간으로 읽는 방법 요 세 개를 합치해서 어떻게 하면 과거에 그렸던 똑같이 베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뭐 몇 시간만 주면 정말 똑같이 그려놨다. 그래서 너무 잘 그리고 천재적이다.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해보니까 뭐 저런 거 쉽게 몇 분이면은 금방 그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전체를 읽기 때문에 금방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 게 잘 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읽는지를 쉽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축시켜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실기를 할 테니까 잠시 촬영을 여기까지 멈추고 자, 이 그림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냥 형태 보지 마시고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분명 형태 여기다 뒀을 거예요. 어디까지가 물가고 뭐 나무가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눈 감고 보시면 거의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 여기 하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도형으로 한번 관심법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눈 감고 보면은 그냥 여기 시커먼 덩어리 하나 이만큼 있고 여기 허연 거 하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유배반이에요, 그죠? 여지껏 잘 베껴왔는데 어떻게 여기 이거 언제 그리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느냐? 근데 정말로 그렇게 봅니다. 전체를 보는 방법을 뭐 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응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구도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개울가를 그린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개울가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지금 구도상으로 여기와 이거에 여기 허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마 이 중간으로 와서는 구도가 안 잡혔을 거예요. 그게 비례를 볼 때 홀수 비례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3분의 1 정도로 나눠지는 비례 되게 내 구도 설정할 때 이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건데 요것을 사진을 비율을 잡을 때 요거를 가운데로 보면 그림이 양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 이렇게 놔두도록 일부러 잡은 거예요. 그게 도화지가 이렇게 황금 비례로 잘랐을 때부터 생각된 이게 그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적인 구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안정된 화질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스케일을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구도의 첫걸음이거든요. 물론 그것까지 생각할 수
이때면은 그럼 완전히 너무 이론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요건 여기까지만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례를 나누는데 짝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항상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홀수로 3등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박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단 문이 4짝 두 개가 앞뒤로 달려 있죠. 그래서 보면은 4등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동차 보면은 세단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문짝 2개와 옆에 그 본넷 말고 뭐죠? 이거 펜다가 앞뒤로 달려 있어서 4분의 1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4등분 짝수로 돼 있기 때문에 세단의 느낌은 딱딱합니다. 이쁘질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쿠페를 좋아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쿠페를 타잖아요. 그게 3분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이 세 쪽으로 펜다의 가운데 큰 문짝을 달아가지고 3등분 된 것처럼 일부러 나눴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쿠페는 아름답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그림이 전부 이 아름답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로 나눈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웬만하면은 꽃을 그려도 뭐 한 송이, 세 송이 이렇게 그리지 보통 네 송이 이렇게 나거나 두 송이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대개 그 사람을 그려도 두 사람을 이렇게 놓는 경우는 잘 없어요. 두 사람을 놨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두 개를 겹쳐서 놔야 되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해서 홀수 비례처럼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어깨에 휘장이라든가 장식물을 붙여서 한 사람은 좀 다소 약하게 하고 화려한 사람을 주된 덩어리로 잡아서 놓으면은 두 사람을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똑같이 사람을 똑같이 맞세우면은 그렇게 짝수 비례로 나가기 때문에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게 일자구도라고 그러는데 대개의 경우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초상화는 대부분 한 사람을 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설정할 때 한 사람을 설정해야지 두 사람을 설정하면 이상하죠. 한 사람은 조연으로 놔야죠. 돕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맞서면 이 얘기가 이제 곤란해지죠. 지금 이 그림을 어쨌든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이렇게 덩어리와 이렇게 보는 방법.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만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이런 구도를 잡는 사람 같으면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눠진 것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눠진 것 하나 그냥 좀 더 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 큰 덩어리 하나 있고 여기 한 덩어리가 있어요. 저는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면적으로 보죠. 면적, 구도, 위치.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물가도 있고 뭐 여기 뭐가 있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기에 있는 것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만 제가 한번 쉽게 정리해 볼게요. 한번 오늘은 시험적으로 한번 제가 해볼 거예요. 물가가 보이는데 여기 물가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빛이 나와서 이렇게 물가하고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잡혀 있고 뒤로 이 빛이 들어온 쪽에서 돌아나가는 개울가가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 개울가의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동시에 이렇게 나눠진 것에서 이런 형태를 살짝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무를 봤을 때 나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 여기에 드리워진 이 나무와 또 여기 이쪽 나눠진 것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이 나무가 보여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도형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어둠까지 묶어서 이렇게 된 도형과 여기에 이렇게 된 도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잡은 거예요. 나머지는 빛으로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빛으로 봤을 때 눈을 거의 감고 보면 여기 번개형으로 이렇게 돌아 나와서 여기 물가에 이렇게 빠져나온 거에서 이렇게 읽어지는 거 하고 여기에서 빛이 또 한 번 들어와서 멀리 보이는 이렇게 하나 보이고 여기 돌도 사실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그냥 도대체 지금 잘 안 보이는 건 그리지 말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뜬 틀이 제가 처음 봤을 때 저기서 느껴지는 하나의 틀이에요. 자꾸 여기에다가 나무가 어디까지 있고 돌이 몇 개 있고 이거 생각하면 그림 못 그려요. 이렇게 보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함축시켜서 봅니다. 여기에 뒤따라가는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그려 있죠. 이거와 이거를 한 번에 봤어요. 나무와 나무를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도형을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크게 이렇게 봤어요. 그것처럼 여기 하나에 또 들어간 이 나무도 묶어서 거를 한번 택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절반 정도의 여기 나무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와 이것이 이렇게 사각형처럼 또 하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한 3분, 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골자가 되는 나무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큰 것만 그리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또 이런 게 보여져요. 그냥 이런 정도다 생각하고 다 덩어리를 묶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그리면 큰일 나요. 그리지 않습니다. 자, 빗으로 봐서 제가 이제 빗으로 묶어버릴 거예요. 자, 어떻게 묶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려버려요. 빗으로 아예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버려요. 자, 물가까지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묶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하면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구도를 그려버리고 이렇게 나무나 무슨 물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아예 큰 틀로 그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아직도 뭐 형태는 안 그렸어요. 그죠? 그냥 머릿속에서 제가 한 거는 이렇게 큰 에어리어, 구역으로만 나눠서 큰 틀로만 봤어요. 자, 이제는 물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큰 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쉽습니다. 전부 명암으로 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기본 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 나는 큰 것들, 눈을 감고 어디를 주제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특징적인 것을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 나무는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돌이 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힘을 줘볼게요. 그러면 이 주제성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아까보다는 힘이 생깁니다. 자, 빛을 더 강조해서 그려요. 자, 비치는 거. 나무가 만약에 있다. 이것도 나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여지는 그늘을 그리고 여기에 마주보는 물가에 그냥 비치는 것까지 한꺼번에 덩어리를 묶어서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버리고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비치는 걸 그려버리고 아직도 형태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묶어서 자꾸 그려버려요. 야,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빛을 나오는 거. 여기는 뺐어요. 그죠? 빛이 들어왔으니까 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 막 복잡한 게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많다고 생각해서 여기 절대로 자세히 그리지 않아요. 주제가 아닌 것을 너무 열심히 그리면 망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나무 개수가 몇 개 바뀌었다고 이 그림 망치거나 이러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에다 힘주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주제를 신경을 써야죠. 이렇게 보고 멀리 보이는 것. 여기 나무 아까 잡은 거 있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의 것들은 이렇게 적당히 눈 감고 그려서 여러 개가 있다는 느낌만 잡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그려도 이 풍경은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태를 그리지 않고 바로 다가갈 수 있는데 이거를 못 그리는 이유는 계속 형태에 집착하기 때문에 뭔가를 베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구분하고 싶은 것, 크게 나왔으니까 물가를 잡고 싶은 것들을 정해서 약간씩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씩 찾아나가면서 이제 바위도 들어가고 물가에 필요한 것들을 건드려서 세부적인 것, 내가 그리고 싶은 주제에 해당하는 것들, 아주 필수적인 것, 이런 것을 찾아나가면서 야금야금 다가나가죠. 자, 여기 비치는 거, 여기에 나무 하나 그릴수록 여기에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같이 그리게 되면 이 풍경에 비춰지는 이 느낌이 자연스럽게 저 느낌을 그대로 가지면서 빛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빛을 입고 덩어리를 그려지게 되면 저기의 느낌이 금방 포착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공간,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는 거, 입체로 보는 거,
구도를 보는 방법이 그리고 공간까지 같이 이해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그림을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죠. 나중에는 멀리 있는 거 이런 것도 엑스트라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야금야금 들어가면은 저 그림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 공부를 한 번씩 더 해볼 거예요. 이건 복잡한 그림을 한번 한 거니까 간단한 풍경도 한번 이런 방식으로 그려볼 거예요.